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지연입니다. 우아하다고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막 나오다가 커피 먹다가 여기 흘려버렸어요. 좀 우아함과 좀 거리가 먼데 우아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니스타즈가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 만드는 곳인 것 같아요. 네, 다들 오시는데 너무 즐거웠죠? 왜 즐거워요? 그냥 허락된 1박 외박을 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그냥 놀러 온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즐겁지 않으신가요? 네. 네, 억지로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막 여기 온다고 우리 남편하고 어찌나 막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막 가기 전부터 막 그런 전쟁을 막 펼치면서 왔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기가 조금 지나면 혹여나 그렇게 오신 분들도 마음이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으나 저처럼 또 즐겁게 오는 날이 있으니까 깊이 오늘 1박을 즐겨주시길 바래요. 네, 오늘 저의 주제는 리더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깨우치고 스타트를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코아 원에 있는 사장님들한테 많이 말씀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네.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사업을 진정 다 알고 계시고 여기에 오신 거예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시나요? 저 이런 질문 매번 제 강의 때마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사업에 대한 성격과 이런 것들 전혀 모르고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방법조차도 헷갈리시고 흔들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많은 돈 버는 그 업종 그런 직업군 중에서도 이 네트워크에 대한 사업에 대한 특성이나 성격을 정확하게 아시면 이 방법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빨리 받아들이실 수가 있으세요. 혹시 아시는 분? 이 사업 무슨 사업이에요? 이런 거 딱 이렇게 친구들이 너 요즘에 뭐 하고 있어? 야, 무슨 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휴먼 네트워크? 네, 또? 돈, 돈 잘 번다. 왜 잘 벌어요? 돈을? 이 일을 하면? 네? 하나는 이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즈니스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혼자 개개인 본인 혼자 어떠한 곳에 업종에 이제 종사해서 돈을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뭔가 다수가 있어야지 되는 나로부터 많은 이러한 정보를 전달받고 그런 사람들이 나처럼 먹고 쓰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막 형성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달한 사람들도 같이 일해야 되는 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걸 같이 쉐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혼자만의 돈 버는 형태가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함께 벌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팀워크가 필요한 일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 팀워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이 팀워크를 단단하게 하면서 내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네트워크는 서로가 도와서 윈윈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되지 않고 나만 잘 될 수가 없고 이 사람이 반드시 돈을 벌어가야지만 저도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서로가 아시면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조금 힘들어도 힘을 도울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오늘 알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팀을 끄는 그 리더십이 필요하죠. 리더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지만 이 팀이 단단해지고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일의 성격은 함께하는 일이고 그걸 끌고 가는 나로부터 생긴 나의 파트너이든 나의 파트너의 파트너이든 그분들이 지금은 2분 아니면 1분 아니면 10분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든 나로부터 일어난 그 인프라들을 그 팀으로 깍깍깍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알려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리더는 리더의 역할은요. 그걸 인지하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를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한 다음에 어떤 행동들을 하냐. 행동을 하는 요소를 처음에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성공하겠다고 했다라고 하면 내가 변화해야겠다라고 우선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많은 업종에서 했던 나의 그러한 습관이라든가 나의 그 일에 대한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다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좀 배워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부터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미 다른 데에서 네트워크로 성공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 계신가요? 없죠? 그죠? 다 성공 못했으니까 뭔가랑 성공에 대한 비전을 보고 이곳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가 새롭게 뭔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조금 내가 목표한 비전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면 기존의 틀을 좀 깨고 그런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버리고 내가 나를 추천해준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 스폰서라고 하고 또 스폰서가 아닐 수도 있죠. 이 유사나 유니스타즈 그룹에서 모범이 되시고 좀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첫 번째. 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나 이 일을 잘 모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코트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선 저렇게 강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강의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의심들 수많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이게 뭐가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 일에 딱 뛰어든다고 하시면. 반은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멘토의 조언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내가 이곳에서는 성공해 보지 않았으니까 성공하겠다고 왔으니까 좀 오픈된 마인드로 좀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고 경청하시고 그대로 좀 행동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파트너들하고 상담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요거 부분만 조금 이렇게 바뀌면 참 좋겠다. 요 부분만 조금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뭐뭐뭐 리더님 있잖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지금 너무 잘하는데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건 요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알았어요. 끄덕끄덕. 네. 그럼요. 그렇게 해봐야죠. 막 이렇게 해놓고 하나도 행동으로 안 옮기시는 게 제 눈에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멘토의 코칭은 사실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잖아요. 제가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해준 그 시간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분도 뭔가 변하고 싶어서 저와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변화해야 되겠고 그걸 온전히 받아들여서 안 되든 되든 그게 긍정의 결과가 나오든 부정에 대한 결과가 나오든 그 경험치가 또 나한테 주는 또 교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봐야겠다. 조언을 얻었으면 난 용기를 내서 사실 대부분 안 하는 이유가 두려워서 그래요. 그죠? 안 해봤으니까. 저도 이렇게 코칭 해주다가도 얘기해요. 저도 이 부분은 좀 안 해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안 해봐서 용기를 못 내서 머뭇머뭇 거리다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우리가 좀 이런 데서 많이 에너지 받고 가잖아요. 그럼 용기 내서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실 준비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해보고 하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제가? 경험.
경험에서 아 내가 요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스폰서님이 요런 조언을 해줘서 요렇게 해서 요런 결단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스폰서님보다 조금 더 아이디어가 조금 더 생겨서 또 다른 행동들을 같이 하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누구한테 알려줘요? 내가 해봤으니까 우리 파트너한테 또 알려주는 거예요. 아 내가 스폰서님한테 이런 조언을 얻어서 요렇게 한번 해봤더니 거기에다 요 플러스 요거를 했더니 더 좋았더라 하면서 이렇게 좀 복제를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그 수준까지만 간다고 하면 훨씬 더 성공의 길에 빨리 가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게 이 그룹에서 이 많은 팀워크가 발휘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또 우리가 30년, 40년, 50년을 혹은 60년을 다른 업종에서 아니면 다른 세계에서 이렇게 관계십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모여진 집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조직이. 그죠? 그러니까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데에서 이렇게 말실수라든가 존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뭐 누구야 뭐야 이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사업은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정보 전달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누구 엄마야 누구야 막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강의장에 오는데 야 뭐 난리 났어요. 반가우니까 그런 건데 그러한 것들 언행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상담을 받다가도 본인이 못할 것 같고 용기가 안 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소통에 있어서 솔직함, 그분의 상태나 저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솔직함이 서로 믿음이나 솔직함이 없으면 사실 비즈니스에 대해 계속 상담받고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요.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할 대로 하겠다라고 간다고 하면 그런 신뢰조차도 없다라고 하면 가이드해주는 사람 입장이나 가이드를 받는 입장이나 시너지라고 하는 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겠지. 아, 내 사업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얘기겠지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항상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너 좋으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도 못하면서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부터가 먼저 드는 게 사실은 우리가 많은 일 속에서 그러한 습관들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좀 이 사업을 하는 바라보는 입장을 그렇게 좀 바꿔보세요. 아, 내가 저분이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구나. 저분이 저분의 성장만을 요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 윈윈하는 사업을 하고자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귀에 쏙쏙쏙 들어오고 진짜로 마음이 움직여서 용기를 못 냈던 부분들도 용기를 내게 돼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어떤 한 경험이 어떤 거였냐면 우리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게 이 사업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면 야 내가 강사도 하기 싫고 교육 사업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일을 선택했던 사람인데 이 일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걸 복제해주고 하는 일이라는 거를 안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냐면요. 강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이뻐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 파트너한테만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우리 스폰서님이 권현진 스폰서님이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배웠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잘하려고 하면 말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고 이런 말하는 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진짜 너무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막 도망가고 싶고 진짜 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이런 사업이면 안 했어요. 나 이거 안 했지 내가 막 이러면서 막 화내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그때 당시에 저랑 차 안에서 얘기한 대화였는데요. 막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냐면
사실 있잖아. 그때는 언니 동생이었고 호칭이 이제 차 안에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한테 언니 근데 나도 진짜 너무너무 이거 너무 하기 싫었고 진짜 그런데 솔직히 언니 내가 해봐야 또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도 할 거고 용기를 낼 거고 막 구구절절 1, 2, 3, 4 다 얘기를 저한테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마음으로 확 와닿더라고요. 아, 그래. 사람이 변화할 때는 변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너무 고정관념이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한 고집을 왜 이거를 계속 부리고 있나. 나도 잘 살겠다고 결단을 했고 나도 목표가 있고 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만 힘들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음이 전이가 막 되면서 감동스러워지면서 그래 나도 한번 용기 내어 볼게. 그래 그냥 할게요. 내가 할게. 그냥 할게. 울지 마. 그냥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전 비슷비슷할 때 또 만났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로 날 위함을 느끼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잘 못 느껴지는 스폰서가 뭐 다 잘할 순 없잖아요.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잘 못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믿으세요. 그게 50%짜리라도 그냥 믿게 되면 자꾸만 볼 사람들이고 신뢰를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또 이렇게 생기세요. 근데 내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볼 때마다 저 사람 보고 싶지 않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계속 또 그렇게 그 자리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돼서 또 더 커지고 더 보고 싶지 않고 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좀 그런 신뢰와 우리가 그런 존중 뭐 이런 마음을 털어놓고 하는 것부터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잘 살고 싶고 내 목표가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 성공하고 싶은 리더라면 네. 그래서 세 번째는 배우셔야죠. 제가 아까 시간을 낼 결단을 해야 되고 변화할 결단을 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내가 배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결단의 연속이에요. 결단의 연속 속에서 내가 변화하면서 그런 성공의 그 틀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단? 내가 변화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건 누가 가르쳐줘요? 경험에서도 얻지만 책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진짜 책 속에. 어떤 파트너가 그래요. 스폰서님 저는 스폰서님처럼 책 많이 읽는 일이라고 하면 못해요. 전 책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요. 이게 그냥 현장에서 배우는 걸로 그 스킬만 알려주는 게 저는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그 스킬은 5%고요. 95%가 내면의 성장이에요. 내가 많이 알고 있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떠한 방법적인 것들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담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조금 책을 읽으셔야 돼요.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진짜 뭐 스폰서 외에 뭐 그런 멘토님들이 하시는 말 외에 정말로 많은 전문가들이 써낸 책들 많잖아요. 그런 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꼬박꼬박 읽으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부터 하셔야 되고 그 속에서 알려주는 건 스폰서가 계속 올바른 생각해야 돼요. 좋은 마인드 가져야 돼. 이런 얘기보다 훨씬 빨리 들어와요. 활자로 읽고 내가 감동스럽고 깨닫는 부분을 바로 행동에 옮기기가 책이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게 누구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책에 의해서 변하시면 그 성품이 고르게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좀 사랑하는 책 읽는 리더가 되셔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책 속에 있는 걸 막 읽고 스폰서를 막 평가해요. 우리 스폰서는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여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스폰서는 저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평가하시는 분들도 간혹 제가 느껴져요. 나를 평가하고 있구나.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하는 그런 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도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 보면.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 책을 읽는 목적이 나를 변화하기 위함이지 타인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목적이 다르다.
아셨죠? 그래서 그걸 듣고 그걸 보고 이제 거기 부분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할 때 제일 좋은 건 내 장점을 살려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게 되면 사실 성공하지 말아라 막 누가 기도를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시고 그 장점 속에서 또 그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때 시너지가 내 안에서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책을 읽고 이렇게 막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파트너가 하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말로 하는 리더십보다는요,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 훨씬 더 빨리 그 팀이 단단해지더라고요. 아직 내 그룹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뭐 BC이신 분들의 빌리버, 빌더, 어치버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키리더가 두세 명 정도의 뭐 내 하부에 뭐 10명에서 많게는 뭐 20명, 30명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잣대를 항상 그 잣대를 내가 뭔가 전달해야 되는 리더, 파트너한테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나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초점으로 맞춰지면 그 파트너들이요 신기하게 나를 보고 따라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스폰서한테 가지 않고 나를 보는 입장으로 해서 보게 되면 그 파트너의 숫자는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솔선수범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성공해서 말만 앞서는 사람보다는 보여주는 사람, 또 결과를 내는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모습 보고 파트너들은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파트너 나가서 좀 미팅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제품도 잘 전달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바람이 있잖아요. 그거를 나 혼자 저부터 한번 해보세요. 본인부터. 제가 제일 많이 그랬던 게 저는 이렇게 많은 유형 중에서 머리가 채워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또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잘 안 듣는 파트너가 정말 속상해요. 뭘 알아야지 나가서 떠들고 막 얘기를 할 텐데 본인의 스킬 가지고만 전달을 하려고 하는 파트너 보면 막 답답한 거예요. 속상하고. 근데 막 얘기해봤어요. 파트너님 이게 있잖아요. 그래도 알아야 돼서 강의를 듣고 하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분이 또 나쁠 때는 막 좀 들으라니까 막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근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바뀌는 줄 아세요? 제가 로컬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책을 강의하는 거를 들으면서 노트로 제가 뭔가 쓰잖아요. 그럼 파트너들이 은근슬쩍 본인 노트를 이렇게 가방에서 빼고 막 적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말로만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큰 그룹을 가져가실 리더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부터 잘해야겠다. 이게 나부터 잘하면 당연히 다 쫓아오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걸 믿으시고 나부터가 그거를 해 나가시면 돼요. 우리 스폰서님이 뭐 저 같은 성향이 아닐 수도 있죠. 막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거 엄청 강조하시고 현장 강의 안 들어도 돼 빨리 가서 미팅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어찌됐든 본인이 모범을 보여있는데 초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라는 거예요. 중심이 내가 돼야지 잠깐만 타인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이게 더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고 잠깐만 사람과 사람이 비교하게 되고 그 에너지가 일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 잠깐만 에너지를 뺏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에너지를 막 이렇게 높게 이렇게 막 올려야지만 내가 약간 유산화에 미친 것처럼 막 없던 열정도 막 생기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런 데에 계시면 제 강의가 막 듣다가 꽂히는 게 하나쯤은 있으시잖아요. 이걸 전달하고 싶은 막 욕구가 그런 열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못 온 파트너가 생각이 나고 여기 이걸 못 듣는 파트너가 너무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들 맨날 오라고 이제 프로모션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이 성장하게 되죠. 내가 하는 얘기보다 여기 와서 듣는 파트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팀은 더 단단하게 크게 발전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미팅에 근데 내가 안 갔어요? 그럼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절대 안 들죠. 킥오프에 내가 안 갔어요? 무슨 행사장에 안 갔어요?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싱가포르 컨벤션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싱가포르 컨벤션을 내가 리더가 안 갔어요? 그럼 내 파트너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걸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생생한 느낌을. 그래서 내가 리더이고 큰 그룹을 가져가려고 하시면 솔선수범은 당연한 거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배워온 거 가지고 그 열정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하시면, 말을 못하던 저처럼 말을 잘 못하고 강의가 너무 두렵고 막 힘든 사람조차도 다 변화할 수 있는 곳이 이런 자리에 계신 사람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너만 되는 게 아니고, 야 너만 잘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나는 그 중심에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지만 내가 파트너가 늘고, 또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8명이 16명 되고 하는 거더라고요. 네, 제가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사업이고, 그거를 이렇게 했을 때가 제일 좋죠. 어떠한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냥 많은 책들 중에서 이 3가지는 다 나와요. 그냥 네트워크 사업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이게 없으면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나한테 뭐가 부족한가요? 우리한테 뭐가 부족하죠? 나한테 뭐가 부족할까? 이걸 채우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약간 반 미친 듯이 유산화를 떠들고 다녀야 되는데 항상 그런 거 같아. 좋대. 그거 해야 된대. 지금 안 하면 안 된대.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유산화 막 관심 가질까요? 안 갖지 않을까요? 관심이 없어질 것 같아요. 내가 그러한 자세 때문에. 근데 약간 제가 이런 미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미친 확신이 내가 나한테 아직 이게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한 것들도 잘 몰라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내가 확신이 가질 수밖에 없는 데이터에 집중하세요. 만약에 내가 열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열정이 막 일어나는 곳에 계속 참석하세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연습하세요. 자신감이 100%가 차서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한 50% 정도의 마음을 막 끌어올려 갖고는 도전하는 거지. 그치 않나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부터,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잠깐만 채워야겠다, 시간을 내야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내가 계속 하시는 거예요. 확신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저는 그냥 데이터를 다 찾아보라고 해요. 유산화가 왜 좋은지, 지금 네트워크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중에서도 왜 유산화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입으로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메시지를 줄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유통 과정에서 그게 뭐예요? 사업 설명이에요. 그런 확신이 딱 들어와야지만 전달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이러한 막 데이터로 잘 설명을 못하고 그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더라도요, 뭐만 있으면 또 이게 사인업이 되냐면요, 열정, 약간 미친 열정. 제가 왜 사인했나 생각했더니 이렇게 뭐에 홀려 있는 듯한 막 눈빛이 완전 강렬해갖고 이걸 안 하면 진짜 나 바보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이 막 해야 된다고 막 해갖고, 본인이 왜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변화했고 약간 뭔가에 빠져 있고, 뭔가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직접 간접적으로라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는요, 열정이 없잖아요. 그럼 막 열정 막 끌어올리는 일을 한 다음에 만나세요. 저 그런 거 잘 못해서 했던 방법 중에 뭐냐면, 저는 김미경 강사님 동영상을 엄청 보고 미팅했어요. 내가 막 기분이 좋아져야지만 사람을 만날 때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약간 눈빛이 강해지고 확신에 찬 말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거를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가지씩은 찾아내셔야죠. 현장에서 나는 배우는 게 훨씬 더 빠른 사람이야. 그러면 스폰서님 미팅할 때 그냥 쫄쫄 쫓아간다거나, 전 또 어떤 거 잘했냐면 아띠제에 가보면 다 유산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미팅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옆에 이렇게 막 귀를 이렇게 하고 또 듣는 거예요. 어떻게 미팅을 하시나 하고. 그러니까 저도 계속 배움을 이제 채워놓으려고 해요. 아,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시면서 내 팀을 막 구축하는 이 단계에서 마음 자세를 이미 리더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나는 다이아몬드다, 나는 이미 골드 이상의 큰 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또 단단하게 높게 성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제일 부족한지, 자신감 부족하신 분들은요, 자꾸만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절 막 쳐다보고 있고, 막 뭔가가 끄덕이고, 뭔가 나를 통해서 막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 같고, 이러면 또 내가 다음에 또 강의 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자신감. 그래서 현장에서 유사나 비즈니스를 한번 처음에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도 잘 말을 못했는데, 그걸 한 10번 정도 사람을 만났더니 말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또 자신감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파트너가, 그걸 못하는 파트너가 있으면 또 내가 대신해서 좀 시범을 보여줄 수도 있는 자신감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머릿속으로만 계속 이거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말로써 아니면 내 느낌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전달받는 그 시간들을 다 이렇게 잘라내셔야 돼요. 할 수 있어, 해볼 거야, 경험이 다 주는 뭔가가 있다고 얘기했어, 경험을 쌓는데 이 시간들을 보낼 거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빨리 이렇게 왔으면 사실 지금 투스타 되지 않았을까. 다들 다이아몬드 되고 싶으시고 다 골드 되고 싶으시죠. 우선 실버도 하고 싶으시고. 그래서 이 사업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가, 아까 실력과 스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파트너가 있든 없든 나부터가 이런 자세를 올바르게 복제를 시키면요, 우리 팀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팀? 분위기 좋은 팀에 있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왔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러한 팀에 있고 싶잖아요. 외롭고 싶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파트너 중에서 제가 하도 이렇게 약간 차가운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저한테 자꾸만 차갑다, 스폰서님 있어도 외롭다 막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상처가 막 이게 막 아물지가 않는데, 어찌됐든 그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잖아요. 그죠? 까놓고 보면 그냥 제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변화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의도를 주면서 이렇게 막, 오늘도 지금은 이게 마음에서 엄청 우러나서 하는 일이에요. 제가 막 가식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약간 그런 성격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본인이 이제 리더로서 큰 팀을 끌고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따뜻함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힘내라고 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고 해주고, 도전하면 된다고 얘기해주고,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걸로 또 힘을 막 얻어 가거든요. 근데 저는 회사 생활도 오래 하고 또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여서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그런 문화에서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사회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인색한 거예요. 알긴 알지만 표현력이, 많이 표현을 안 해봐서, 사랑도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해봐야지 그 표현을 계속 잘 할 수 있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을 좀 잘하려고 하면 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서로 챙겨주는 거예요. 지금 옆에 혼자 앉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혼자 오신 것 같아요. 그럼 뭐 말도 걸어주시고, 여기 오면 즐겁구나, 재미있구나, 그런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 팀. 그래서 혼자 오신 것 같은 분 보니까 이렇게 둘러보세요. 팀끼리 막 2~3명 앉아 있는데 혼자만 앉아 있어서 외로우신 분.
그럼 막 토닥여 주세요. 다음에는 꼭 둘이 오세요. 둘이 아니면 우리 저쪽으로 갈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좀 따뜻한 리더가 되시고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주지 리더의 덕목 중에는요. 동기부여를 주지 못하는 리더는 큰 팀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항상 제자리에 있고 비전적인 말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그 팀이 점점 인원수도 줄어들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기부여 주는 방법 뭐 있어요? 내가 스스로가 받는 방법? 계속 반복적이네요. 이런 데 와서 동기부여 받고 책 읽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결과를 내서 또 사람들한테 얘기해보고 동기부여를 계속 열정적으로 주지 못하는 팀이 점점 이렇게 되는 걸 원하세요? 아니죠. 내가 막 큰 팀 가지고 싶으시죠. 제가 이번에 또 느낀 게 제가 또 우리 권현진 스폰서님 잠깐 캐나다 가셨어요. 그런데 맞아. 끊이지 않는 저런 열정이 리더한테는 있어야 돼라는 또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디 가시든지 본인이 가는 데가 그냥 다 사업장이고 본인이 가는 곳이 다 무조건 다 유산화를 알려야 되고 유산화 하는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되고 이러한 마음이 있으시니까 어딜 가든지 에너지를 막 표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쉬고도 싶을 텐데 저렇게 또 자발적으로 또 팀을 다 챙기시고 하는 모습 보면서 또 동기부여가 또 저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멈춰있는 리더를 보고서 내 파트너는 쫓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옛날에 박청자 스폰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리더가 되는 길이 너무 피곤해요. 쉴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돼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즐거워요. 제가 막 그게 힘들어서 그거를 억지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같이 잘 살고 잘 먹고 윈윈하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이 가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미리 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면 더 크게 발전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뜻한 겸손한 자세, 따뜻한 가슴,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에너지, 열정. 그래서 내 입에서는 뭐만 나가야 돼요? 비전이 되는 말만 나가는 거예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보다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 속에 다 돼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내 스스로가 느끼지 않으면 이게 당연히 돼요. 이런 말 안 나와요. 아시죠? 한번 연습해 봐요. 다시 당연히 돼요. 이거 당연하죠. 이런 거 말해. 우리 파트너한테 저 배운 거예요. 우리 파트너 나만 만나면 스폰서님 당연히 되죠. 저 당연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죠? 우리 옆에서 막 당연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기분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비전스러운 얘기들 막 전달하시는 그런 리더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서 정말 성공하려고 하면요. 고개러라고 들어보셨어요? 고개러 다 얘기할 수 있는 분 손 번쩍. 다 나는 고개러 뭔지 다 알아요. 5가지 정도 되는데 그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네, 제가 잠깐 쉬고 싶은 마음에 고개러를 얘기해 주실 거예요. 책 읽기, 그리고 영상 시청하기, 그리고 사업 미팅, 그리고 전달, 그다음에 제품 애용하기. 맞나? 5개? 네. 숨을 좀 고르고 싶어갖고 시켰어요. 네, 뭐래요? 네. 되게 여기 다 나와 있죠. 제가 컨닝하려고 써놨어요. 책 읽고 강의 듣고 미팅하는 곳에 가 있고 비전, 사업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품 애용하고 그렇게 계속 매일 하는 거예요. 내가 비전 봤을 때만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거를 내가 습관을 잡아가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그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그 습관을 잡는데 그런 일지를 좀 써보세요. 내가 얼만큼 유산화에서 열정을 부리고 있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고 내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고개로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성장시킬 때.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그걸 봐요? 내 자신이. 자기 점검이 확실하게 되는 게 고개로예요. 스포너님 이거 왜 난 시간을 1년이 됐는데 왜 나는 골드가 안 되죠? 사람들 다 1년이 되면 된다고 했는데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그 1년이 그냥 보냈다고 해서 골드가 짠 하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뭐를 했고 어떻게 했고 그것들을 어떻게 수정하고 또 더 발전시켰냐에 따라서 그 1년에 주는 가치가 다 다른 거예요. 사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폰서님하고 상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산화 유니스타즈 안에는 훌륭한 멘토님들 되게 많으시죠. 리더스 클럽이라고 골드 이상에 있는 리더님들 그런 분들께 좋은 이렇게 코칭을 또 받고 노하우도 우리 많은 강의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을 잘 못하는 부분 할 수 있게끔 용기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좀 반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 남았네요. 제일 중요한 거. 이 사업에서 빼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거 관계. 발음이 잘 안 돼. 관계. 예. 인간관계인데요.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십이에요. 관계십이라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제일 첫 번째로 누구한테 들려요? 나한테 들려요. 그래서 나는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말이 부정적인 얘기예요. 성공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뭐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이런 것들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앞에다 두고 얘기하지 못하는 얘기는요. 뒤에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랜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 내가 스폰서님한테 불만이 있어요. 뭐 스폰서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앞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는 뒤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파트너한테도 답답해. 그래서 막 얘기하고 싶은데 대놓고 얘기하면 집에 갈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답답하니까 어딘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다 파트너 귀에도 들어가고 형제 라인한테도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요. 칭찬이나 격려 이런 얘기는 오히려 되게 천천히 본인한테 귀에 들어오는데 그런 약간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다 되게 빠르게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막 더 붙여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 조심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 관계가 잘 되려고 하면 격려에 대한 얘기, 잘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로 좀 바꿔서 해주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 다 잘하고 계시지만 당연히 남의 말하고 이런 분들 안 계신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사업이 잘 안 풀릴 때쯤 원인을 저한테 찾기보다는 주변에 이렇게 막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기에 찾게 되는 것보다는 오늘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 들었다. 독화살이라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독화살이라고 아세요? 어떤 분이 나를 향해서 독화살을 쌓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중하는 줄 아세요? 이 독화살을 빼는 데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누가 내가 찔렀을까 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독이 내 몸에 퍼져서 그냥 난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 집중하게끔 만드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긍정적인 얘기, 비전 섞인 얘기, 갈 수 있다라는 얘기, 막 이런 얘기들만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만 하다 보면 좋은 문화 속에서 내 파트너도 더 많이 성장할 거고요. 내 파트너의 파트너도 성장할 거고 또 나와 함께 시작한 형제 라인들도 다 성장할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 스폰서님들도 더 반짝반짝 빛나시게 되고 그래서 또 전 세계적으로도 유산화 사업이 진짜 괜찮다. 유산화 하는 사람들 다 보니까 얼굴이 엄청 밝고 선한 부자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떤 마음을 먹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느냐, 관계를 맺고 있느냐, 독을 품고 있느냐, 독을 주고 있느냐, 막 거기에 집중하느냐, 이런 것들 좀 다 버리시고 긍정의 마인드로 리더의 큰 리더, 이거 되게 마음에 들지 않나요? 우리는 크게 우리는 네. 네, 큰 팀을 이끄는 리더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커질 거고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중심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리더로서 더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우리 유니스타즈 안에서 큰 몫을 해내시는 리더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